주식회사 수학이 홍정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엄청 크네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개원 설명회 때 우리 부모님들 오신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강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 처음 보셨죠? 네.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굉장히 행복한 설명회로, 날씨가 좀 우중충해가지고 제가 좀 다운돼서 시작하는데 굉장히 행복한 설명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른 입시 설명회에서는 잘 못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자녀 교육에 크게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얘기는 제가 유학파란 뜻이에요. 저희 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17년 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저 혼자 10,000명 가까이의 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치고 갔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을 발족을 했어요. 그 얘기는 수만 명의 부모님도 만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 학원에, 아니 저희 나라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시험에 엄청 민감해요.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시험에 죽고 시험에 삽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민감해서 학생이 만약에 중간기말을 시험을 한 번 못 보잖아요? 그럼 학원은 확 바꾸잖아요. 자, 보세요. 교과서 선정 누가 하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교과서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을 학교에서 봐요. 근데 못 보면 누구 탓이에요? 학원 탓이지. 이만큼 민감한 거예요. 근데 시험 중에 가장 그럼 중요한 시험이 뭔가요? 수능이잖아요. 어제 수능 보았잖아요. 그쵸? 옛날에 수능 보시던 시험 기억 안 나세요? 학력고사 보셨어요? 네. 누구요? 학력고사.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진짜. 와, 진짜 동안이시네요? 진짜 동안이다. 오. 저도 수능을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자, 수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온갖 시험에는 정말 민감한데 수능은 이런 거예요. 제가 혼자만 10,000명 가까이의 고3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배출했고, 근데 단 한 번도 수능 끝난 날 컴플레인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애들이 다 수능을 잘 가서요? 아니, 수능은 인생이 걸려있어요,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이 걸린 수능이 망쳤는데, 컴플레인 전화를 안 한다니까? 근데 중간고사에서 무슨 영어 뭐 잘못 봤다고 막 컴플레인 하고 학원을 금방 막 바꿔. 그뿐이 아니에요. 수능이 끝나면 아이한테도 한 소리도 못 한다니까요. 넌 그동안 뭐 이런 소리 못 해요. 애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빠가 그날부터 늦게 들어와. 낚시터에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그럼 이 아버지의 그동안의 땀방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정말 중요해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올바른 입시 전략이 절실한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어 수학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올바른 영어 수학 학습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어 수학이 어떤 거였냐면 관점의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저한테도 영어 수학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영어 수학이 왜 어려웠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A, B, C, D만 띄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I'm a boy. 네,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I'm a boy, you are a girl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는 성문 기본 영어로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I'm a boy, you are a girl을 하다가 성문 기본 영어를 어떻게 하냐고.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였어. 성문 기본 영어를 죽기 살기로 하니까 또 성문 핵심 영어가 있대.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성문 종합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더라고요. 내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영어가 어려운 거였어. 그리고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과외를 해서 이제 과외를 할 거잖아요. 제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가르쳤을 수도 있는데 그때 성문 종합 영어를 꺼내서 가르쳤던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때 책이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맨투맨. 맨투맨 1권이 300페이지, 5권까지 300페이지, 1500페이지. 와, 또 이거를 가르치냐고. 그 시절은 그렇게 영어가 어려운 거였어요. 맞죠? 네.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은 중학교 때는 그나마 책이 없어. 교과서가 전부였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책이 있었어요? 정석, 해법, 딱 죽어. 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공부 좀 했거든요. 공부 좀 하니까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실력 정석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본 정석을 들고 다닐 수가 또 없어서 창피해가지고 저도 또 실력 정석을 들고 다녔어요. 폼으로. 뭘 알겠냐고. 그래서 또 수학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개념 원리로 공부하셨죠? 근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막 사는데 비가 와서 이런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영어 수학은 어려웠는데 지금의 아이들한테는 안 그래요. 지금의 아이들은 베이직 그래머 레벨 1, 2, 3가 각 출판사마다 다 나와. 그리고 수학도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최상위서, 경식까지 각 출판사마다 다 나와. 그래서 애들한테는 수학이 영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어서 이 접점이 다른 게 문제가 되니까 부모님이 어려웠다고 해서 애들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뭐가 어려워요? 요즘 애들은 부모님들이 유일하게 학교에 다닐 때 100점 맞았던 도덕이 어려워요. 다른 지역에서 요 정도 나오면 빵 터져. 오늘 이건 지금 우중충한 날씨 탓이야 진짜. 이거 제 탓도 아니고 부모님들 탓도 아니고. 부모님들은 도덕을 누가 100점을 못 맞았냐고. 요즘 애들은 도덕을 100점을 못 맞는다니까. 우리 때는 부모님들 때는 지금 서태지 세대는 영어랑 수학 때문에 전교 1등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도덕 때문에 전교 1등을 못하잖아. 세상이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제목이 서태지 세대 엄마들의 BTS 교육법이잖아. BTS 교육법은 그러니까 뭐다? 도덕 100점 맞게 만들자. 공감하시죠? 도덕은 전교에서 100점이 3명이라니까. 수학은 한 반에 7명씩 100점이야. 이런 세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수학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영어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볼게요. 영어. 일단 영어에 대한 오해는 이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좀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조회수 좀 올리실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홍정환. 잊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그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황정환. 거기다가 이름만 바꾸면 돼. 자,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애는요, 말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하는데 얘는 문법을 못한다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몇 학년인가요? 5학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아파트에 3, 4, 5 모여서 그룹 과외하는 유명한 선생님을 그 팀에 들어가는데 힘들게 그 팀에 들어갔다는 거야. 두 번째, 문법 공부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문법은 늦게 할수록 영어를 잘해. 명심하시라고. 문법은 지금 옆에 막 쿡쿡 찌르고 난리 났어. 반성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파트에서 3, 4, 5 짝져서 문법 하는 순간 걔는 영어를 못해.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문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하는 게 유리해. 왜 늦게 하는 게 유리하냐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영어 학원에서 애들을 가만 놔두진 않아서 중간기말 1년에 4번의 시험에 한 번 시험마다 1000문제씩 풀린다니까. 1년에 4000문제를 풀고도 걔가 문법을 못하면 그건 진짜 애가 문제 있는 거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늘어져라가 아니라 엄청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법은 늦게 시킬수록 애가 영어를 잘한다. 아시겠죠? 그럼 애가 문법을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학원에 보내면 영어를 잘한다. 이거 다 옛말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청담의 알버트로스, 아발론의 녹지오, 정상어학원의 MS, MSBR, 토피아 어학원의 메스터스, 이게 각 어학원마다 최상위 단계였어. 걔네들이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 청담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청담에서 알바트로스까지 못 가. 왜 못 가냐면 프로그램을 이상한 거 하나 깔아놨어. 뭐지 그거? 에이프릴 깔아서 그걸 3년 4년을 유지해. 그래서 청담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1년 2년이면 청담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청담에 들어갔는데 4년씩 걸리는 거야. 에이프릴에서 일단 쭉 뽑아먹는 거지. 그러냐고 절대로 알바트로스까지 애들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학원을 다닌다고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학의 대표가 왜 영어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전공이 영문학이에요. 아니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니 아무리 지금 진짜 날씨가 안 좋아 오늘. 저 영문학이 제 전공이에요. 저 유학 다녀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그럼 영어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들으세요. 오늘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 선물로 드리는 얘기니까. 초등학교 학생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피킹, 리스닝 환경에 놓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언제까지? 중1 때까지. 어차피 중2 때 어차피 하게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스피킹 앤 리스닝 환경에 놔야 돼요. 그럼 영어 공부는 언제 시작할까요? 어제 이거 저기 대구에서 설명회 할 때 영어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5만원 상품을 걸었는데 어제 돈을 다 써가지고 없다. 자, 영어 공부는 태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한국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걔랑 의사소통이 되지도 않던 뱃속에서부터 애 배를 만지면서 언제 나올 거야? 잘 자라고 있지? 라고 얘기를 들려줬잖아. 그리고 옹알이도 하던 시절부터 애한테 수많이 많은 말들을 했잖아. 그
그 애는 그 말을 그냥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던 시절부터 그 말을 듣고 애를 컸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시초는 뭐인 거예요? 뭐? 문법이에요? 아니에요. 영어 교육은 그냥 애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몇 년 동안 그냥 들려주면 돼. 들려주면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애가 다 컸다고요? 그럼 2세 교육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자, 영어와 수학의 그럼 학습 포인트 차이는, 수학은 포인트를 중등에 두는 거예요. 영어는 포인트를 고등에 두는 거예요. 왜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즉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를 공부해봤자 거기에 수록된 단어는 1800단어가 끝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그 아이가 접하는 단어의 수는 4000단어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리 영어 잘한다고 까불어도 고등학교 1학년 한 바퀴 돌아가는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영어의 교육의 포인트는 어디다 둔다? 고등. 만약에 자녀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수천 명의, 아니 만원 가까이 고3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팁을 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부모님들한테. 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런 포인트를 주고, 중학교 때까지 제 아무리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 봤자 수능 1등급 아닙니까? 중3 때 영어 정말 잘하는 애들 수능 1등급을 맞아. 걔네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도 수능 1등급이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에도 1등급이고, 2학년 초에도 1등급이고, 중간도 1등급이고, 겨울방학 때부터 바뀌어요. 3학년 때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작 중요한 그때 수능 1등급을 맞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머리 좋은데 고3 때 독하게 공부한 걔가 1등급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과목이 영어예요. 고3 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요, 초등학교 때 잘한 애가 중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 잘한 애가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예요. 수학은 그냥 잘한 애가 잘하는 거예요. 수학은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없어요. 그럼 인생 역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원래 잘할 애였던 거였어요. 원래 잘할 애였던 거로 태어난 거야, 걔는. 근데 제대로 된 선생님을 못 만났거나, 제대로 된 학습 환경에 안 놓였거나, 이렇게 해서 걔가 못한 거지. 원래 수학을 잘하도록 태어난 걔가 잘하게 돼 있어. 진짜예요. 그럼 저는 수학을 잘하게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문학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힘은 원래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잘하게 만들기도 하거니와 버릇을 잘 들여서 그 아이의 한계치를 깨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같은 학생들 이런 거죠. 수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3등급이에요. 수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3등급이다. 지금 문과의 성향의 자녀들, 쭉 수학을 자신 없어하는 애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수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3등급. 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알아서 65%가 수학을 포기해주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걔는 3등급을, 그러니까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이 고대나 연대에 문과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라인업.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학은 누구랑 하면 돼요?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잖아요. 수학의 힘. 아주 그냥 입에 착착 붙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수학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은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건 저희 때 어려웠던 거라고.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과거에 수학이 어려웠던 것은 어렵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경기 과거 시험을 봤어요. 제가 경기도 출신이거든요. 부모님들 여기도 경기도잖아요. 옛날에 진짜 김포가 완전 정말 김포 평야 이랬는데 김포 평야 어디 간 거야? 네. 자 봐요. 김포에 태어났어야 돼. 왜 경기도 이천에 태어나가지고 김포는 그런다면서요.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들은 나중에 커서 다 불효자라면서요. 저도 땅맞이기 좀 팔아서 대학 갔거든요. 저희 고향에서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대학을 갔단 말이죠. 근데 저희 시골 마을에 13명이 태어났어요. 같은 해에. 남자만. 그때는 여자는 사람으로 여자 몇 명 태어난지 계산 안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놀아보지 못했어. 근데 어쨌든 우리 때 13명이 태어났는데 4년제 대학을 저 혼자 갔잖아요. 2년제 대학 안에 하나 있고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땅맞이기를 좀 팔았다니까요. 옛날에도 김포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대학 가냐고 땅맞이기 판 사람들은 공부 못한 집들은 대학 가냐고 땅 안 팔아가지고 다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다 수백억씩 됐다는 뭐 이런 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경기과학부를 시험 봤어요. 그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저희가 국립중학교였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국립중학교마다 경기도에서 몇 명씩을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경기과학부 가서 시험을 보라고 했다고요. 떨어졌지. 근데 제 친구, 저희 학교에서 한 명이 붙었는데 카이스트 가고 카이스트가 안 맞아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 의대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니까 씁쓸하네.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그럼 고등학교 때 왜 수학을 못했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 저한테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대학 때까지 야구를 한 거야. 부산대학교. 이분이 사투리가 너무 심해.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야구 선수 출신 야구를 할 것이지 야구 감독이 나한테 왜 수학을 가르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학을 너무 못했어.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내내 80점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공감하잖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평균이 32점, 34점이던 시절이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수학을 항상 우였어요. 우. 60점에서 80점 사이가 우. 80점 이상이 수. 항상 한 과목이 우인데 그게 수학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어떻게? 개념 유형, 심화, 최상위, 경시형제 등의 수학학습에 대한 난이도별 구분이 부족했고 사고력이나 서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채 계산력만을 요구했던 시절이 수십 년이었어요. 우리 그런 희생양을 드린 거예요. 그럼 창의사고력이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냐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제가 영문학이 전공이니까 발음이 좋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40년, 50년 전에도 창의사고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수학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국어나 영어처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수학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 지금부터 12시간 동안 방문 걸어서 보고 국어 공부 좀 해볼 테니까 나 말리지 마 하고 12시간 국어 공부를 하면 걔는 용비어천가 다 못 끝내요. 아이, 안 되는구나. 엄마, 내가 이번엔 12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해볼게. 나 방해하지 마세요. 영어를 12시간 공부했는데 단어 400개 배우니까 거기서 더 이상은 안 외워져. 12시간 한다고 국어나 영어가 달라진 게 아닌데 수학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12시간 한 달을 노력해도 풀지 못했던 그 한 문제에 매달려서 12시간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문제 하나를 풀어내면 지수로그 전체가 이해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힘이, 수학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다 학원을 다 그만두시면 되죠. 그쵸? 애가 12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12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12시간에도 그 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12시간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수학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원에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걸 설명. 영어는 다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 안 보내신 분이 어디 있어요? 수학도 보내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학년과 2학년은 프로그램이 좋아요. 학원보다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게 훨씬 좋으세요. 1학년과 2학년 때는. 근데 어떤 학원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학년은 3학년쯤이 좋은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특히나 자녀가 어릴 때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공감하시죠? 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첫 애 키울 때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 그건 심각한 건데. 자, 근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성향과 역량의 차이입니다. 성향으로는 영재처럼 보이는 아이가 역량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 출신의 초등학교 3학년이 성향이 좋아서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럼 걔가 영재로 보여요. 영재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영재성은요, 대체로 0.01, 0.001%의 천재가 아닌 이상은 영재성은 대체로 싹 다 초등학교 5학년쯤 드러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쯤 드러나는 게 그게 영재성이에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 아직 자녀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 희망이 있어요. 자녀가 영재일지도 몰라요.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어느 회사에 연구원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막 초3인데 막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되게 잘해. 걔 영재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때부터 선행과 심화에 대한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말씀드렸어요. 학습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캥거루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고력 책이, 이런 것들이 초등 저학년 때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1031. 오늘도 동영상이 찍혀서 이거 위험한 발언들을 하면 안 되는데, 1031 어디서 만들어낸 책이, 그런 책을 시키면 왜 안 되게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때 확 달라지죠. 초등 3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완전 애잖아요. 애기고. 근데 4학년 되면 이때부터 막 미워지잖아요. 말 안 듣고. 왜 그래? 자, 그래서 시기별로 그럼 수학학습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3 때는 제발 부탁드리건데 3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행, 경시, 사고력이에요. 초3 때 선행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왔어. 어제 대구를 갔다 와가지고 본원에서 제가 선발고사를 봤는데 2학년이 시험을 봤는데 3학년 2학기 거를 25문제 중에 19문제를 맞고 4학년 2학기 거 좀 보재니까 25문제 중에 18문제를 맞았다. 상위 7%. 상위 7%.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왔네요. IQ 검사는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몇 프로로 나오던가요? 네, 0.7% 나왔어요. 그러면 설명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원장님 뵈려고 찾아왔어요. 지금부터는 선행 멈추시는 겁니다. 선행 멈추시고 2학년 아이가 2학년 2학기를 0.1%로 풀어내는 게 2학년 아이가 3학년 2학기 거를 7%로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학 교육이에요.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하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등록하고 가셨는데 3학년 때는 이 세 가지를 피해야 돼요. 경시도 피하셔야 돼요. 왜? 3학년 때 경시대에 입상한 애가 막 저희도 성대 경시대에 장려상 말고 은상, 동상 입상한 애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되더니 애가 완전히 애가 달라졌어. 영재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3학년 아이들한테는 사고력도 피해야 돼요. 이유가 사고력은 우리나라 사고력 중에 상당수의 사고력의 책들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 용어가. 근데 3학년은 아직 언어적으로 그 용어를 이해하기에 미숙한 학년인데 그 용어를 접해야 돼서 갑자기 3학년 때 수학이 싫어지. 그래서 사고력 책은 잘 선정하셔야 돼요. 4학년 때부터 해도 늦지 않고 4학년 때 접목하는 것이며 4학년 때는 선행도 심화도 경시도 사고력도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왜 수위를 조절해야 되느냐? 4학년 애들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 빠르고 늦은 애들이 있어요. 12월생들. 12월생들은 늦잖아요. 그러니까 걔 이제 4학년 됐으니까 달려가자. 애는 늦어. 12월생이야. 그럼 조금 몇 달 늦추셔도 돼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수학 교육이에요. 그럼 5학년 때, 6학년 때는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5학년 때는 심화도, 선행도, 경시도 하시는 거예요. 6학년 때 역시 마찬가지죠. 6학년 때는 중등 선행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선행하는 것과 중학교 1학년이 중3 과정을 선행하는 것은 서로 전략이 달라야 돼. 초등학교 5학년은 혹은 초등학교 6학년은 중등 과정을 어려워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중학생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생이 중등 과정 선행할 땐 괜찮은데 중학생이 고등3, 고등하, 수험으로 가서 선행할 때 이 또한 어려워해요. 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전략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선행의 전략은 학년별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수학의 힘 본원은 학년 단임제, 학년 커리큘럼, 시기별 커리큘럼, 목적별 커리큘럼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풍무 수학의 힘이 더 커져야 돼요. 풍무 수학의 힘이 더 커져야 돼요. 이 풍무 수학의 힘이 더 커져야 김포의 수학 교육이 한 차원 높아질 거예요. 표정이 왜 이래요? 근데 김포의 수학 교육은 다 수학의 힘이 끌고 갈 거예요. 저희 고천에도 있는 거 아시죠? 아시네요. 두 분이 아시네요. 저기 어디야? 장기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구례에도 이제 곧 생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 책상 다 걷고 의자 한 400개 깔아서 내년 2월 달에는 그 김포 연합 설명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오지 말까요? 어제 대구에서는 다시 와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풍무에서 하자고요? 네,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하려고. 이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니면 저 체육관 1500석입니까? 여기서 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년별, 시기별, 목적별로 선행이 달라져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내신 대비 시에 다양한 경험 필수, 고등수학 상하의 심화학습 필수, 최상위권 학생의 고등과정 선행의 전략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엄청난 전문가들이에요. 믿고 맡기셔도 될 만큼. 그래서 2부 설명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등수학의 상하 심화학습이 이루어져야 수1, 수2의 선행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등수학 상하를 개념 심화 정도 했다고 수1으로 훅 넘어가서 수2로 훅 넘어가면 고등수학 상하에 대한 구멍도 있고 수1, 2에 대한 이해 부족도 상당히 생겨요. 그래서 수1, 2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고등수학 상하는 무한반복시키셔야 돼요. 어디까지? 블랙라벨까지. 고등학생이 블랙라벨 하라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행을 한 최상위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2부. 오늘 1부에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2부가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빨리 가볼게요. 영어 얘기를 해드리냐고 그랬어요. 수학만 하려다. 자, 요 얘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사실 요 두 개의 PT예요. 요 PT와 이 PT예요. 제가 지금 서울대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대답이 쉽지. 서울대 안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서울대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일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꿈을 못 꾸면 내년에는 다시는 서울대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유일하게 서울대를 꿈꿀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결국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영재국하고 미나 외삼 못 가면 의미 없어. 하나 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김포고까지 가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못했어도 고등학교 때 잘하는 놈이 작대기야.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키워셔야 된다고. 수능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애 시험이 어떻게 됐어? 막 쳤대. 이런 불행한 가정 만드시 마시라고 제가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수능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드리려고. 여기 이대로 하셔야 돼. 이대로 잘 들으셔요. 고등학생이 되면 자녀는 무조건 학기 중에는 생기부, 즉 학교 생활에 온전히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3월 2일인 거예요. 근데 3월 2일날 입학하고 대부분 학교가 일주일 안에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써서 내라 그래. 근데 멍하게 가만히 있다가 학교 갔는데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써서 내라는데 뭘 써내냐고! 그래서 이걸 사전부터 나는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뭘 써낼지는 다 계획을 세워놔야 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우리 부모 수학의심이 더 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김포구에 1학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자율동아리를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학원에서 연구하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는 매년 올게요. 그리고 그럼 학기 중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생기부 관리, 학교 생활, 내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방학 중에는 선행 달려가야죠. 여행은 중학교 때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획을 중3 때까지 해외여행은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방학 때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3년 내내 방학 때 학생을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이 답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학의 힘으로 애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그냥 할 수 있는 한 선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럼 수능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말에 하는 거예요. 주말은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래. 가족과 함께는 중3 때까지만. 응? 가족과 함께는 중3 때까지 그냥 실컷 주말에 그냥 가족과 함께 하시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주말에는 수능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학기 중에 뭐 수능 공부한단다. 이거 진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거 하는 거 아니냐면, 지금 생기부가 너무 중요하죠. 학종 시대에서. 맞죠? 학교 생활 잘해야 되고, 내신 잘 받아야 대학 가거든요. 내신 엉망인데, 수능 아무리 잘 봐도 의미 없잖아. 우리 때는 안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 때는. 수능은 인생 역전이었죠. 왜? 내신 등급 15등급 만점에 9등급이었어도 수능 전 과목을 1등급 맞으면 걔는 서울대 갔으니까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보셔요. 예전에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지하던 그거야.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니까. 적당히 해도 되는 거였어. 그리고 그래서 현역이나 예비역이 아니구나. 현역 고3이거나 재수생이거나 수능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학교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학교 생활에 고3 때까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재수생 때는 어떻게 공부해요? 8시에 재수학원가. 몇 시까지 공부해? 밤 10시까지 공부해. 하루에 14시간씩 수능 공부를 해. 1년 내내. 어떻게 걔네를 수능으로 이기겠어? 그러니까 결국 대학은 뭐에 결정된다? 학교의 생활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 해드렸나? 인사를 90도로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고등학교에 1학년 애가 올라간 순간 다른 애들은 선생님 보면 몽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갈 때 아주 공손하게 전 과목 모든 선생님들한테 90도로 인사를 시켜. 그리고 분명 이거까지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홍정환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왜 가르쳐야 되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목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누가 쓰냐고. 교과목 선생님이 쓸 거 아니야. 근데 1학년 3반을 쓰다가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오는데 걔가 홍정환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평가를 써준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정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오늘 강의 들으실만 한가요? 네. 어떻게 봄 하기 전에 연합 설명회 한 번 더 할까요? 네. 오늘 대관하는 걸로. 저기 고천에서도 우리 원장님 와 계시니까 봄 설명회를 다 같이 한번 계획해서 해보시죠. 장기 원장님 오늘 못 오셨어요. 자, 이제 제가 할 얘기 사실 다 끝났어요. 이제 10분 동안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 드리면서 봄학기, 오늘 못다한 얘기는 봄학기에 다 해드릴게요. 입시제도에는 문제점보다 입시제도 이해와 준비 과정이 있다고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현행의 입시제도로 자꾸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그 문법 같은 거 가르치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아이들의 입시는 현행 입시제도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입시는 3년 후, 6년 후, 9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369 해서 입시 3년 예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시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2022 입시를 하는 것이고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 2025 입시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거예요. 자, 2025년도에 교육 변화가 엄청나게 변해요.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건 2025년이에요. 이 2025년에 우리나라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니까 정부는 2025년에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싹 다, 외고를 싹 다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교 학점제와 자사 특목고는 상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상충되느냐? 고교 학점제는 이런 거예요. 아이가 학점만 이수하면 돼. 근데 이 학점이 필요한 학교가 자기네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가서도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특목고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특목고가 필요 없어도 미나회상은 남겨뒀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영재교육, 리더교육은 누가 하냐고 그러면 혁신학교가 그거랄까? 아무리 그런 제도로 오더라도 미나회상은 남겨둬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때 초등학교 4학년이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되고 걔네 대학을 언제 가는 거예요? 2028 입시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완전히 다른 입시, 완전히 다른 교육 환경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동네에 문법 잘하는 학원에 그런데 절대 보내지 말라고! 끝까지 리스닝, 스피킹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게 하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나 영문학이 전공이라고! 자, 이해 갔죠? 그래서 그럼 자사 특목고 진학을 해야 된다요. 답을 드렸잖아.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가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가라고 가는 게 유리하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안 가도 된다고. 어차피 없어질 학교를 초등학교 5학년에 가야 할 거예요. 가야 돼. 왜 가야 되냐면 대한민국은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한 나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든 사람들 다 어느 학교 출신이어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맞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지. 지금 법조인 배출 1위 학교가 바로 대연외고, 법조인 배출 2위 학교가 한양외고, 이제 곧 대연외고와 한양외고 세상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무조건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김포고등학교까지 가야 된다고. 최소한 김포고등학교 가는데 남녀고 갈게요? 다행이네. 지역마다 여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 자, 이런 얘기였고 이제 5분 남았다. 큰일 났다. 이거 다 했어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 뭐죠? 시험 때문이죠. 맞죠? 입시를 잘하는 아이 키우셔야 돼요. 입시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네? 자, 입시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라고요. 자녀가 한 번 중간고사에 못 볼 수도 있다니까. 중간고사에서 못 볼 수도 있다고요. 영어를, 수학을. 그래서 학원 좀 바꾸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한 번 못 보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서울대 가면 되잖아. 좀 이랬다 저랬다 좀 하지 마시고 좀. 자, 시험은 내신과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100점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 내신 100점에는 전교 1등급도 있고 영재고 갈론도 100점인데 그냥 반에서 7등급이 내신 100점이니까 내신 100점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수능 1등급의 킬러 문제, 즉 21번, 29번, 30번을 맞추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거는 수학의 힘이 전국 1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장거리 선수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영수가였어요. 국영수가. 그 서태지 세대는 뭐였어요? 국영수과. 그럼 BTS는 수과 국영. 알겠죠? 서태지 세대 부모님들한테는 국영수가였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수과 국영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50점이었잖아. 영어는 국어가 제일 하여간 점수가 높았잖아요. 수능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과 국어, 영어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 자, 초등은 훈련이고 중등은 연습이며 고등은 실전입니다. 초등은 훈련이고 중등은 연습이며 고등은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고 학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학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의 힘은 미래중심학원이에요. 이제 끝나서 빨리 이제 가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습관이에요. 저 습관은 프리노트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프리노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프리노트예요. 반드시 프리노트, 오답노트를
통해 손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 이미 학교에서도 서술형 평가가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개념형 심화, 최상위 경시형제 단계별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거든요. 자, 요즘 학원들이 이때 진짜 결론 내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학원들은요, 수학을 쉽게 가르치려고 해요. 진짜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기준은, 잘 보세요. 애들한테 수학을 잘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너 지금 어디 하니? 중학교 1학년이, 난 고등수학 상하는데. 우와! 얘는 고등수학 상한다! 얘가 그 학교 저기 수학 제일 잘하는 애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로 우리 애들이 너무 경시대는 우리 학원 애들이 싹쓸이 하는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 선행 많이 나간 애로 소문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르쳤잖아, 우리 애들은. 너는 그럼 이렇게 말해. 너는 어떤 책으로 하니? 너는 어떤 책으로 수학을 하니? 나 센스. 그것도 챙기니? 난 감마로 한다. 난 감마. 너 감마라고 아니? 이건 디딤돌 최상위보다 어려운 책이야. 너 디딤돌 최상위 풀었니? 난 감마로 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 난 감마로 한다. 애들이 왜 선행을 이빨이 나가는데 애들이 수학 잘 못한다니까? 왜요? 너무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는 기준은 뭔가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진장 어렵게 시험을 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 맞았어. 걔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그렇게 키우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다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교재 구성이. 학원 자체 교재 쓰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학원에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 이런 거예요. 거긴 지금 어디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진도가 어디며 어떤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체 교재 그냥 바로 끊으면 돼요. 그냥 끊어. 왜냐? 자체 교재 몇 명이서 만들었을까요? 끼키야 3명이 만든 거 아니에요? 3명이 모여서? 맞아요, 틀려요? 시험 대비집 이런 거 말고 개념서, 심화서 이런 거. 그럼 그 문제는 다 어디서 얻어왔어요? 직접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검증도 덜 된 세상에 떠도는 DB들 가져다가 모아다가 문제은행에서 긁어다가 짜증이 한 게 그게 자체 교재잖아. 그럼 우리 이 책은 여기 써있네. 천재교육과 공동개발. 천재교육은 그럼 어떤 회사예요? 40년 동안 천재교육의 슬로건이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천재교육 슬로건 자체가 빅데이터라니까요. 우리나라 수학 DB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천재교육이에요. 그 엄청난 DB와 최고의 지필진이 만나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자체 교재와 그 수준이 갖출 수가 없고 천재교육은 직원이 무려 1,500명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어떤 책인지? 엄청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책을 개편해요. 어떻게? 원래는 개념, 심화, 최상위만 있었어요. 이제 개념, 유형, 심화, 최상위 3권의 책이 바뀌어요. 이 지필진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저는 당연한 거고 저는 디자인 담당이에요. 이 디자인이 기가 막히잖아. 이거 천재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디자인. 저기 뒤에 천재 사장님 와 계시거든요. 예? 이런 디자인이 천재교육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이걸 제가 깬 거예요.
디자인 이걸로 하라. 그래서 천재교육 회장님이 이 디자인을 보고 이거 책이 나가도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저희가 부득불 우겨가지고 무조건 나가야죠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온 책이에요. 이 버전 2의 지필진의 우리 풍무의 김준혁 원장님이 저자네요. 저자. 보조 역할을 같이 해주셨고 이 버전 2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박수. 저자가 직접 쓴 책으로 짜증게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좋은 DVD들로 최고의 DVD들로 만들어낸 수학의 버전 2의 저자가 운영하는 원장님, 부원장님 운영하는 학원이 바로 김풍무 학원. 이해가셨죠? 엄청난 학원 맞죠? 그러니까 고맙게 설명할 때 몇 명씩 데리고 오실 거예요. 이만큼 하고서 합동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걸 테이블 다 치우고 그냥 가득 한번 채우시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봄학기 때 다시 오도록